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예전에 제가 제 책 디자이너의 생각법 시프트에 관련된 이야기로 유튜브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디자이너의 일, 두 번째 챕터는 디자이너의 생각법, 세 번째 챕터는 디자이너의 시선, 네 번째 챕터는 이제 디자이너가 리더가 된다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디자이너가 일을 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즘 시대의 프로덕트와 요즘 시대의 서비스와 브랜드를 또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5가지 정도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디자이너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최신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디자인은 순수 미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순수 예술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실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디자인은 창조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속성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책 마지막 마무리 이제 에피소드에 점선면이라는 이야기로서 이제 디자인은 선적인 개념이다. 점과 점을 이어주는 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인간과 기술을 이어주고 기술과 기술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의 역할이고 디자인의 힘이다라고 저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알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제대로 된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이죠. 사실 요즘 시대에서 디지털이 아닌 것은 사실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디자인이건 소프트웨어 디자인이건 브랜딩이건 간에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된 어떠한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서 접촉되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졌거든요. 그리고 하드웨어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의 영역과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고요. 사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니까 IoT라는 개념도 사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어떠한 하나를 디자인할 때 이러한 전체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경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을 이해하고 디자인을 해야지 된다라는 게 사실 기본 전제가 되었거든요. 5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의 한계를 긋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 분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마시모 비넬리라는 이태리 출신의 이제 뉴욕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다른 거장 분들과 사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떠한 영역에 대한 구애 없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CI 작업부터 MTA, 그러니까 뉴욕의 메트로 시스템에 대한 맵부터 그런 디자인 시스템 작업도 하시고, 하드웨어 혹은 이제 인테리어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작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떠한 영역 하나에 규정을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실제로 그분을 이 사람은 그래픽 디자이너야라고 굳이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UX 디자이너고 난 UI 디자이너고 나는 와이어프레이밍만 하고 리서치만 할 테니까 너는 비주얼적인 거를 담당해, 이런 구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직무적으로 그런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그것이 내 자신을 어떠한 타이틀 안에 올가매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을 때,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올가매지 않는 것이 디자이너로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더 좋은 마음가짐이다,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디자이너 카테고리 안에 속박하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이제 디자인을 언어로 구현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거든요. 디자인을 언어로 구현하는 법을 익힌다는 거는 사실 바라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손과 눈을 대단히 믿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그 2가지를 믿고서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택했었고, 주니어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할 때도 대단히 그 부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입과 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을 사실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 디자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어떻게 보면 적용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데, 경험을 디자인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시각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게 말로써 글로써 데피니션 되고, 그것이 딜리버드 전달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브레인스토밍 시간에 막 난리 나요. 뭐 위아래 상사 뭐 후배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 잘라먹고 막 내 말이 많다, 옳다 틀리다, 그리고 막 거의 싸우다시피 논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규정된 단어와 언어로 그 안에 담아가지고 전달을 한다라는 것이 디자이너의 일부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은 경험이고, 경험 또한 방향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규정하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이 우러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디자인만 보여주고 우아하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디자인을 보고 이게 어떠한 프로세스와 과정과 그것의 결과물이 이렇다라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감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에이전시 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한 프로덕트, 인하우스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할 때도 관계자들과 일을 할 때 이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설득하고 같이 진행하고 같이 이끌고 나가는 게 사실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폴라시어라는 분이 이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 앱스트랙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비주얼적으로, 시각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언어적인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도 사실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제 생각이 또 들어간 게 바로 저의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 취향을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한 이야기죠. 취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사실 취향도 저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뉴욕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할 때 되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길만 걸어 다녀도 취향이 트레이닝이 돼요. 가장 우수한 수단이 접목된 광고,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전시장 이런 것들 길 가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시회, 뭐 아트 컬렉션, 뭐 아니면 제품 시연회,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볼 수 있어요. 피지컬 공간, 어떠한 오프라인 공간에 굳이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본인의 눈을 높일 수 있는, 취향을 높일 수 있는 대단히 많은 소스들이 있잖아요. 뭐 밀레로 비엔스도 있고 핀터레스트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그런 소스들은 인터넷에 디자인 소스 같은 거를 뭐 찾을 수 있는 것 좀만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수백 개 나옵니다. 그런 데서 매일같이 보고 뉴스 읽고 관련 뉴스 읽고 디자인 아티클 읽고 아트 아티클 보고 정보 접하고 전시회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취향도 저는 트레이닝이 된다고 봐요. 그게 약간 헬스장 열심히 다니듯이 말이죠. 근육을 계속 써서 단련을 시켜야지 결국에는 이 취향을 키우면 감이 생기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경험을 파는 사람들인데, 경험이 펑셔널한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심미적으로 혹은 사용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작동이 된다와 그건 what인데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된다, how잖아요. what과 how를 어떻게 하면은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느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은 what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how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런 경험은 결국에는 내가 그 취향을 높여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더 높은 취향의 것을 대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디자이너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에 쓴 이유는 우리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시대에 뭐 100년 직장, 200년 직장,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가 급변하고 트렌드가 바뀌는 이 세상에서 어떤 회사가 100년, 1000년 유지되는 거는 그 회사도 이상한 거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의 파운더이자 현재 치프인 제프 베조스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 회사가 내가 죽을 때까지 있을지 자기도 모르겠다. 농담 반 진담 반이겠죠. 있겠죠 아마존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취했어도 유연하게 디자이너로서 디자인의 사고방식, 디자이너의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마음가짐을 또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담아봤어요. 사실 이 5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제 커리어를 스스로 속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 또한 디자인을 언어로 구현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또 취향을 키우고 또 평생 직장은 없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100% 맞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트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의 장점은 그러한 영향을 디자인의 힘으로 잘 적용하고 오히려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활용하고 적용하고 레버리지 삼아서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의 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디자이너시라면은 디자인을 지망하는 학생이시라면, 혹은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자인의 생각법 시프트, 앞으로도 제가 다양한 뭐 챕터,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책 읽어드리는 남자 뭐 이런 것처럼 해볼게요. 제 책이다 보니까 쉽습니다. 아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방송 계속 열심히 꾸준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